일본에서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경외심으로, 리듬으로, 그리고 항상 즐거움을 넘는 목적과 함께. 사치코 같은 노인들에게 있어 모든 한 입은 몸에 대한 조심스러운 헌정이다. 움직임과 영양 사이의 대화이며 침묵과 진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엔 칼로리 계산도, 매크로 영양소 집착도, 유행을 쫓는 마음도 없다. 대신 존재하는 것은 고유하고 오래된 논리다. 아프지 않게 계속 걷고, 계속 들고, 계속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먹는 것. 단지 식욕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위해 먹는 것. 서구에서는 우리는 종종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 양과 단백질, 파워를 축하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이들이 사는 오키나와에서는 힘이 헬스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식탁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힘은 단백질 쉐이크나 알약이 아닌 부드러운 두부 조각, 찐 자색 고구마, 쓴잎 채소, 그리고 한 그릇의 된장국으로 쌓아 올려진다. 이곳의 식사는 화려하면서도 가볍고 겸손하면서도 강하며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를 품고 있다. 노인들은 근육량을 위해 먹지 않는다. 근육 기억을 위해 먹는다. 정원을 가꾸기 위해 쪼그려 앉을 수 있는 능력.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 채소 바구니를 들 수 있는 여유. 이것이 그들만의 마라톤이다. 예순이 넘으면 몸은 변한다. 근육은 줄고 관절은 윤활을 잃고 소화는 바닷물이 빠져나가듯 느려진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당황으로 맞이하지 않는다. 인내로 받아들인다. 몸은 최적화해야 할 기계가 아니라 보살펴야 할 정원이다. 천천히, 계절에 따라, 정성스럽게. 그래서 일본의 노인들은 장을 진정시키고 내부의 열을 줄이며 노화의 속도에 맞추는 식사를 한다. 극단적인 단식도, 벌크업 시즌도 없다. 오늘은 두부, 내일은 미소, 모레는 밥이. 음식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나이 들어가는 자신 곁을 지켜주는 친구이다. 이 식사의 원칙은 제한이 아니다. 그것은 조하다. 일본인들은 일을 하라 하치부, 복팔분 라고 부른다. 배가 80% 찼을 때 멈추는 것. 과식도, 무리도 아닌 만족. 규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리듬이다. 배와 뇌 사이에 평생 걸친 대화. 그리고 그 결과는 눈에 보인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미소를 머금고 90세에도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다리를 가진 노인들. 여전히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매일 아침 걸어서 상점에 가는 노인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어서. 이 식사의 힘은 조용하다. 슈퍼푸드도 없고 기적의 해답도 없다. 단지 반복, 겸손, 직관. 많은 문화가 음식을 오락이나 연료로 보지만 일본은 그것을 정열, 얼라인먼트로 본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단지 당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실어 나르는 것이다. 하루를 통해, 세월을 통해, 삶의 전환기를 통해. 그리고 예순 이후엔 질문이 바뀐다. 무엇이 먹고 싶은가? 가 아니라 무엇이 아침에 통증 없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이 세계에서 소화는 근력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흡수가 섭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기를 잔뜩 먹거나 보충제를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일본의 노인 식단에서 고기 위주의 식사는 드물다. 대신 부드러운 단백질이 있다. 두부, 해조류, 생선, 콩류. 몸이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음식. 염증이 아닌 회복을 일으키는 음식. 예순 이후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그리하여 조용한 국그릇과 작고 의도적인 식사로 일본의 노인들은 나이 듦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숫자가 아닌 편안함으로, 에너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몸의 가벼움으로 측정되는 삶. 이것이 그들의 비밀의 시작이다. 몸을 감동시키기 위해가 아니라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먹는 삶. 그 움직임을 지키고
그 리듬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식사 속에서 전해지는 5가지 음식을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유행이 아니라 전통으로, 다이어트가 아니라 함께 걷는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은 어둡고 영양이 풍부한 흙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뿌리는 깊고 인내심 있게 내려간다. 오키나와에서 자색 고구마 베니이모, 홍라 불리는 이 뿌리 채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부드러움, 고요함, 땅속의 겸손한 시작에서 오는 강인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은유다. 화려한 포장이나 단백질 함량으로 주목을 끌지도 않고 한 입의 힘을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꾸준히 자라며 해마다 그것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서양의 주황 고구마와 달리 오키나와의 자색 고구마는 속부터 찬란한 보랏빛으로 빛난다. 그 색은 안토시아닌에서 비롯된다.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무릎이 뻣뻣하고 엉덩이가 쑤시는 노인들에게 이 색소는 자연의 수호자다. 혈관을 따라 흐르며 시간의 마모를 부드럽게 진정시킨다. 그러나 과학적인 측면을 넘어 이 고구마는 더 깊은 것을 제공한다. 갑작스런 자극이 아닌 지속되는 에너지, 붕괴가 아닌 안정, 흩어짐이 아닌 차분한 힘. 사치코의 부엌에서 고구마는 반찬이 아니다. 그녀의 식단의 중심이다. 아침에 현관을 쓸며 동시에 고구마를 찐다. 달콤하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향이 김과 함께 퍼진다. 그녀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먹는다. 버터도 설탕도 없다. 그저 고유의 부드러움,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천천히 먹는 자연 그대로의 맛도 식욕을 채우지만 배를 무겁게 하지는 않는다. 사치코와 같은 노인들은 이 뿌리에서 근육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지한다. 신사까지 걸어가고 잡초를 뽑고 손자를 무릎에 올리는 조용한 에너지를 위해. 베니이모는 몸을 재촉하지 않는다. 인내로서 몸을 기른다. 빵이나 파스타처럼 혈당을 급등시키고 급락시키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힘을 풀어놓는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보존이 예술이 되기 때문이다. 당의 폭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료가 필요하다. 일본의 노인들은 이것을 연구 논문 때문이 아니라 몸이 느끼는 대로 안다. 그래서 그들은 근육 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임의 지속을 위해 먹는다. 균형을 위해. 필요 없이 다음 할 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영양 성분만이 다가 아니다. 이 고구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자란다. 거의 돌봄 없이도 생존한다. 돌과 가뭄, 시간 속에서도 뿌리를 구부리고 휘며 적응한다. 완벽한 조건이 아닌 지속성으로 피어난다. 그것은 바로 이 고구마를 먹는 노인들의 삶과 닮아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세대 전체가 이 겸손한 뿌리에 의지해 살아왔다. 전쟁 중에도 궁핍 속에서도 그것은 위로였고 연료였다. 그리고 지금은 노년의 다이 되어준다. 오래 살아남는 법을 아는 음식. 사치코가 이웃에게 나눠줄 고구마 바구니를 준비할 때 그것은 단순한 편의의 제스처가 아니다. 그것은 보살핌의 몸짓이다. 울타리를 넘어 전해지는 약,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전통. 날씨나 손자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그 대화 아래에는 이 음식에 대한 깊은 신뢰가 깔려 있다. 그 부드러움에, 그 지혜에. 그것은 여전히 베푸는 땅의 선물이다. 관절에, 혈관에, 지친 뼈에. 그래서 일본의 노인들처럼 먹는 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뿌리는 첫걸음이 된다. 오키나와에 살 필요도 없다. 일본어를 할 줄 알 필요도 없다. 단지 소박하게 준비하면 된다. 찌거나 굽거나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다. 소스도 첨가물도 없이. 음식이 스스로 들려주는 조용한 메시지를 그대로 듣는 것이다. 나는 너를 지탱할 것이다. 결코 압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조차 너를 움직이게 할 것이다. 식사에서 강함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유연함에서 온다. 몸이 긴장 없이 움직이고 무리 없이 회복하며 마찰 없이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러한 조용한 회복력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콩이다. 상표 뒤에 숨겨진 가공된 콩이 아니라 오랜 전통의 온전한 형태들 두부, 미소, 나토, 템페와 같은 음식들. 이것들은 일본에서 건강 트렌드가 아니다. 그것은 전통이다. 그리고 수세대의 노인들을 지탱해온 식재료다. 그들은 훈련 때문이 아니라 지혜롭게 먹어온 덕분에 여전히 다리는 튼튼하고 허리는 곧다. 두부는 이 식문화의 중심에 있다. 부드럽고 창백하며 겉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 서구의 단백질원처럼 강한 인상을 주지도 않는다. 그릴 자국도 없고 자극적인 맛도 없다. 하지만 그 안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완전 단백질이 담겨 있으며 동물성 지방이 주는 부담도 없다. 가볍지만 지속적이며 요구하지 않고 진정시켜준다. 몸을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들어 올린다. 노화된 소화기관에게는 이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장은 점점 선택적이 된다. 하지만 두부는 몸에게 아무런 부담도 요구하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주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 사치코의 집에서 두부는 특별한 연출 없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전골에 넣기도 하고 채소와 함께 가볍게 볶거나 된장국 속에 으깨 넣기도 한다. 새롭게 꾸미거나 감추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영양 비율을 맞추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먹는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무거움도 없다. 아침 식사 이후 오후 일과까지 이어지는 조용한 에너지가 있다. 사치코에게 이것이 바로 힘이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힘. 발효된 콩은 이 선물을 더욱 깊게 만든다. 미소 짭짤하고 구수하며 흙내음을 머금은 된장은 거의 모든 식사에 등장한다.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위한 것이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영양소 흡수를 돕는다. 이것이 바로 근육 건강의 기반이다. 장이 흡수하지 못하면 단백질이 무슨 소용인가? 영양이 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일본의 노인들은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쫓지 않는다. 그들은 잘 소화되는 음식을 찾는다. 몸의 리듬을 방해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식사를. 그리고 나토가 있다. 강한 냄새와 끈적함으로 일본 밖에서는 종종 오해받는 발효콩. 하지만 사치코에게 나토는 약이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먹는다. 때로는 밥과 함께, 때로는 간장과 파를 곁들여. 향은 강하지만 그 효능은 더 깊다. 혈액순환을 돕고 뼈 건강을 지키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시킨다. 특히 장내 미생물이 급변하는 60세 이후에 더욱 중요하다. 나토를 꾸준히 먹는 노인들은 종종 근육 회복이 빠르고 뼈가 튼튼하며 관절 염증이 적다. 그러나 여전히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건 느낌이다. 효과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서구에서는 성과를 위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반면 일본의 노인들은 스스로의 리듬에 맞춘다. 한 끼에 40g을 쏟아붓지 않는다. 하루를 통틀어 10g 정도씩 작게 자주 섭취한다. 이것이 바로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이다. 작은 입력, 빈번한 영양. 몸이 과부하 없이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간을 존중하고 신장을 보호하며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육에 필요한 것만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식사는 내부의 열을 만들지 않는다. 염증이나 피로, 복부 팽창으로 이어지는 그 열, 이것은 시원하고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하다. 60세 이후에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정밀함이다. 더 많은 음식이 아니라 더 나은 음식이다. 관절을 지지하고 장을 안정시키며 혈액을 기르고 마음을 들어 올려주는 음식. 그리고 콩은 전통적인 다양한 형태로 바로 그것을 해낸다. 그러므로 비 오는 아침에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든 쓴잎 채소와 함께 가볍게 볶은 두부 한 접시든 이 식사의 메시지는 속삭인다. 힘은 조용히 오게 하세요. 평화롭게 오도록 하세요. 모든 영양이 달콤한 것은 아니다. 일본,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장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가 혀에 위안을 주지는 않지만 몸에는 깊은 위안을 준다. 그 이름은 고야 영어로는 비터멜론이라 불린다. 뾰족하고 녹색이며 거리낌 없는 쓴맛을 가진 이 채소는 일본 부엌에서 조용한 스승처럼 존재한다. 고야는 먹는 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강인함은 항상 기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균형에서 온다. 그리고 때때로 그 균형은 쓴맛으로 다가온다. 오키나와 가정에서 고야는 맛 때문이 아니라 주는 것 때문에 존중받는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을 조절하며 간을 보호한다. 그 기능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60세 이후 몸은 탄수화물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더 빨리 떨어지고 당분은 더 강하게 몸을 흔든다. 시간이 흐르면 불안정한 혈당은 단순히 피로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과 균형, 그리고 지치지 않고 움직일 자유마저 빼앗아 간다. 사치코 같은 노인들은 오래전부터 고야를 아무런 불만 없이 먹어왔다. 대표적인 요리인 고야 찬푸루에서는 두부와 계란과 함께 볶아져 점심 식탁에 오르곤 한다. 그녀는 고야의 쓴맛을 소스에 가려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존중한다. 기름과 계란, 두부가 쓴맛을 완화시켜주지만 그 맛은 여전히 말을 건다. 몸에게 속삭인다. 너는 지금 지지받고 있다. 안정되고 있다. 급격한 당 상승도 급락도 없다. 단지 균형 있고 맑은 에너지가 고요하게 흐른다. 고야는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작용한다. 그 녹색 골 사이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 감수성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능력이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복부 주변에 지방이 쌓이고 근육 회복은 느려지며 에너지 흐름은 불규칙해진다. 하지만 일본의 노인들은 이런 혼란을 잘 겪지 않는다. 식사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먹기 때문이다. 고야는 그들의 몸을 지켜주는 방패 중 하나다. 고야는 그 이상을 한다. 항염증 성분이 있어 간을 진정시키고 몸속의 열을 줄인다. 이것은 노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염증은 단순한 관절통이나 부종이 아니라 세포의 피로이자 기능의 침식이다. 고야는 몸속의 그런 잡음을 낮춤으로써 근육이 본연의 일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야를 자주 섭취하는 노인들은 관절이 덜 뻣뻣하고 지구력이 더 좋고 소화도 원활하다. 이는 그들이 더 많이 훈련해서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을 잘 보살폈기 때문이다. 물론 고야는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쉬운 식재료가 아니다. 그 쓴맛은 혀를 놀라게 한다. 그러나 일본 요리 철학에서는 쓴맛이 나쁘지 않다. 그것은 자기달 가면을 쓴 약이다. 정신을 맑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며 몸속의 불을 식힌다. 노인들은 그 맛과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받아들인다. 천천히 씹고 욕망이 아니라 몸의 리듬에 따라 먹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 쓴맛은 익숙해지고 심지어 위안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선물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다리에, 관절에, 그리고 피로 없는 오후의 정원 가꾸기 속에서.
그래서 고야 혹은 그 어떤 쓴 음식이든 당신의 삶에 들이게 될 때 경외심으로 맞이하라. 감추려 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배워라. 당신의 미각, 균형, 리듬을 다시 조율하도록 맡겨라. 즉시 사랑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오키나와의 노인들처럼 90세에도 꾸준히 걷는 그들처럼 쓴맛은 단맛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준다.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종종 자아가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보충제가 흉내낼 수 없는 부화한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땅이 몸을 먹여 살린다면 바다는 뼈를 기른다. 일본에서 노인들은 오랫동안 바다를 단지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바다는 조용한 풍요의 원천이었다. 특히 해조류의 형태로. 와카메, 다시마, 히즈키, 김 이러한 바다 채소들은 수세기 동안 일본 식문화에 스며들어 왔다. 이국적인 별미로서가 아니라 일상의 필수품으로서. 의도를 가지고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식탁의 일부이며 리듬의 일부이고 회복 탄력성의 일부다. 해조류는 땅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채소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미네랄을 담고 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요오드, 철분, 튼튼한 뼈와 유연한 관절, 잘 작동하는 근육의 기반이 되는 것들. 서구에서는 이런 영양소를 종종 알약과 연관시킨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몸은 그것을 캡슐이 아니라 국물 속에서, 샐러드 속에서, 밥 위에 얹은 김 조각 속에서 흡수한다. 화려하지 않다. 광고도 없다. 그냥 존재한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중요한 것을 지켜낸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곧게 설 수 있는 능력, 내 몸을 무리 없이 지탱할 수 있는 능력. 60세 이후 뼈의 밀도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관절은 건조해지고 인대는 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코 같은 노인들은 뼈가 약하다거나 쉽게 부러진다고 잘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몸이 노화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골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먹인다. 폭발적인 섭취가 아니라 꾸준한 작은 섭취로. 여기에는 해조류 한 줌, 저기에는 와카메가 들어간 된장국. 이렇게 쌓인 작은 헌신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 단단함을 만들어낸다. 체격을 키우지는 않지만 무게감 있는 내면을 만든다. 무릎을 꿇고 일어서고 울퉁불퉁한 길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힘.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을 도와주며 대사와 에너지를 조절한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 회복을 돕는다. 칼슘은 뼈가 비워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철분은 산소를 혈액으로 운반하여 뇌를 맑게 하고 심장을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치코에게 이러한 단어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이것에 좋다, 저것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해조류를 먹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생명을 준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먹는다. 어릴 적 어머니가 차려준 그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종합 비타민도 주지 못하는 깊은 영양감을 몸이 느끼기 때문이다. 해조류는 단지 먹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중받는 것이다. 아이들은 해조류를 조심스레 불리고 깔끔하게 자르고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시골에서는 노인들이 대나무 발 위에 김을 펴서 직접 말린다. 햇살 아래 조심스럽게 뒤집는다. 이 의식은 느리고 부드럽고 명상적이다. 바다와 하늘의 리듬이 손끝을 통해 몸의 일부가 된다. 음식과의 관계가 거래가 아니라 성스러운 연결이 되는 것이다. 해조류는 모든 일본의 전통 음식처럼 단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기려지는 것이다. 그 질감마저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부드럽고 유연하며 흐름을 따른다. 해조류는 구부러지고 흘러가며 감싼다. 그리고 해조류를 먹는 노인들 역시 그러하다.
그들은 뻣뻣하게 걷지 않는다. 그들은 물처럼 움직인다. 수십 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조류처럼. 엉덩이는 부드럽게 흔들리고 무릎은 소리 없이 구부러지며 자세는 곧게 유지된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매일매일 한 입 한 입 쌓인 돌봄의 결과다. 그래서 과잉 칼로리나 보충제 없이 뼈와 관절을 강화하는 법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답은 바다에 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강력하다. 해조류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것을 준다.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화를 가볍게 느끼게 해주는 기반을 만든다. 안정되고 땅에 닿고 가능성으로 채워진 노화. 해안 근처에 살 필요는 없다. 오늘날 말린 와카메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다. 불리고 자르고 국에 넣어보라. 김가루를 밥에 뿌려보라. 당신의 몸이 스스로의 지혜를 재수분하게 하라. 당신의 뼈가 지지받는 느낌을 다시 기억하게 하라. 바다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저 감싸고 지탱하고 안아줄 뿐이다. 마치 그곳에서 온 음식들처럼. 일본의 깊은 숲속 이끼가 오래된 삼나무 뿌리를 감싸고 안개가 가지 사이를 천천히 흐르는 그곳에서 버섯들은 조용히 자란다. 서두르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결코 잊히지 않는다. 일본의 노인들에게 버섯은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약이자 기억이자 영양이다. 사치코의 집과 같은 곳에서는 버섯이 일상의 리듬 속에 있다. 국에 썰어 넣고 찐 밥에 숨겨 넣고 국물에 끓인다. 숲이 주는 선물이 부엌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 맛은 깊고 그 선물은 더욱 깊다. 대표적인 표고버섯만 보더라도 그렇다. 진한 감칠맛,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속에는 렌틴안이라 불리는 성분이 들어있다. 면역계를 지원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염증을 줄이는 힘이 있다. 하지만 노인들은 렌틴안제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버섯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말한다. 독감철에 에너지를 준다고 말한다. 버섯을 먹은 다음 날 아침, 몸이 가볍다고 말한다. 그들이 믿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경험이다. 한 입 한 입 속에 새겨진 기억이다. 버섯은 해조류처럼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 밀도는 높다. 신경 건강과 에너지를 지원하는 비타민 B군, 체액 균형과 심장을 도와주는 칼륨이 들어있다. 그리고 노화한 몸의 가장 중요한 섬유질도 풍부해 소화와 포만감을 도우면서도 부담은 없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식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식사다. 그리고 버섯은 그 의미를 부담 없이 전달한다. 시골에서는 아직도 버섯 채취가 계절의 기쁨으로 남아있다. 사치코는 남편과 함께 숲길을 걷던 기억을 떠올린다. 바구니를 들고 쓰러진 통나무 옆에서 마이타케나 나메코를 따던 날들.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던 그 시간. 그들은 따온 버섯으로 집에 돌아와 뜨거운 전골을 만들었다. 그 기억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그것은 힘이 된다. 음식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몸에 다시 알려준다. 의식에서, 손에서, 그리고 돌봄의 발걸음에서. 국물 속에서 끓는 버섯의 향은 그저 국에 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 전체의 영혼에 스며든다. 시장이나 실내 재배로 키운 버섯들도 같은 효능을 담고 있다. 일본의 부엌에서는 버섯을 부드럽게 조리한다. 찌거나 조리거나 은근히 끓인다. 튀기지 않고 자극적인 소스를 입히지도 않는다. 그 풍미는 속삭이듯 말할 뿐이다. 그렇게 해야 몸도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소화의 부드러움이 곧 힘이다. 움직임과 웃음, 삶을 위한 에너지를 아껴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버섯이 지닌 정서적 무게도 있다. 일본 민속에서는 버섯이 숲의 정령이 준 선물로 여겨진다. 회복력과 재생,
그리고 조용한 힘의 상징. 노인들은 버섯을 자원으로 보지 않는다. 동반자로 여긴다. 사치코가 국에 넣을 표고를 자를 때 그녀는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천천히 손질한다. 그녀의 손끝에는 감사가 깃들어 있다. 음식이 희귀해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땅처럼, 숨처럼, 리듬처럼. 버섯은 일본 노인들이 몸소 보여주는 교훈을 품고 있다.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강할 수 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지속성, 존재감, 뿌리내림. 된장국에 넣든 찐 채소 옆에 놓든 버섯은 그 식사를 완성시킨다. 어떤 가공 스낵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버섯은 몸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그것은 몸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면역을 지키고 싶거나 소화를 돕고 싶거나 보충제 없이 회복력을 키우고 싶다면 숲을 바라보라. 기적을 찾기보다는 본보기를 찾는 것이다. 일본의 노인들처럼 버섯을 먹어라.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존중하며. 그 조용한 지혜가 당신의 식사에 스며들게 하라. 그 뿌리가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게 하라. 고요 속에서도 강함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60세 이후의 강인함은 헬스장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엌에서 자라나고 국그릇 속에 보존되며 매일 반복되는 조용한 식사 속에 짜여진다. 사치코와 같은 일본의 노인들에게 건강이란 결심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리듬이다. 밥 한 그릇, 찐 고구마 하나, 채소 한 줌. 어떤 식사도 영웅적이지 않다. 어떤 음식도 이국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 소박한 선택들이 함께 모여 몸이 굽히고 일어서고 아흔이 넘어서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만든다. 이 방식의 진짜 차별점은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먹는가에 있다. 천천히, 마음을 다해, 평온하게. 음식과 싸우지 않는다. 욕구와 전쟁하지 않는다. 영양소에 대한 불안도 없다. 대신 신뢰가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루틴을 신뢰한다. 음식을 신뢰한다. 그러면 몸도 그 신뢰에 응답한다. 식사는 작지만 일정하다. 단백질은 부드럽지만 완전하다. 소화는 존중받는다. 움직임은 의지로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과 관절,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영양 덕분에 지속된다. 이것은 완벽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함에 관한 것이다. 한 입 한 입이 부드러운 투자다. 강인함을 위한 차 한 잔의 시간은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다. 노인들은 젊음을 쫓지 않는다. 그들은 리듬을 유지한다. 통제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나이, 식욕, 몸의 주기에 협력한다. 자색 고구마, 두부, 해조류, 고야, 버섯 같은 음식들은 슈퍼푸드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나눠 먹는 음식이다. 아이에서 노인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함께 그리고 반복되어 먹힌다는 사실이다. 일본식 건강에 숨겨진 영웅은 질관성이다. 갑작스러운 변화도 없고 극단적인 계획도 없다. 단지 어제와 거의 같은 오늘의 식판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강인함은 기억된다. 근육뿐 아니라 뼈와 배, 호흡까지도. 노화는 붕괴가 아니라 지혜 속으로 자리 잡는 것이 된다. 노인들은 다음 유행을 찾지 않는다. 수세기 동안 조용히 효과를 내온 그 길로 되돌아갈 뿐이다. 현대의 삶 속에서도 이 리듬은 가능하다. 오키나와에 살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변화로 시작하면 된다. 고구마를 찌는 것부터, 된장국을 끓이는 것부터, 밥에 버섯을 섞는 것부터, 싱거운 것보다 쓴 것을, 소금보다 해조류를, 과잉보다 두부를 선택하라. 소화가 길잡이가 되게 하라. 식사가 계산이 아니라 평화로운 대화가 되게 하라. 식판이 느려지면
호흡도 느려지고 걸음도 느려지고 노화에 대한 두려움도 가라앉는다. 왜냐하면 노화는 무거울 필요가 없다. 그것은 가벼울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고 우아할 수 있다. 일본의 노인들이 강인한 이유는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다. 매일 부드럽고 조용히 반복했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정성껏 먹고 편안히 움직이며 리듬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